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우리 시장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소식에 오미크론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선 턴 밑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코스닥도 1,000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직후에 3,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상승폭을 이내에 좀 축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대비 0.46%가량 상승한 2,998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볼게요. 전일 대비 0.32%가량 상승한 1,003포인트의 장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코스닥 역시나 사흘 연속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2,260억 원, 그리고 기관은 오늘 좀 많이 담아냈네요. 5,78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반면 개인은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8,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나홀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3,400억가량의 물량을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의 폭을 늘리면서 각각 830억 원 그리고 2,830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참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박스권 장세 속에서 지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장세일수록 굳건히 버텨야 하고요.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위해서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제 머리띠 어떤가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일 루돌프를 할 테니까 네. 또 전문가님께서는 산타가 되셔서 좀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네, 또 내일은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 증시가 금요일 날이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전에 마지막으로 좀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산타는 굴뚝에서 또 선물을 주지만 저 같은 경우에 또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큰 선물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단기간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선물 받아가시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꼭 하고 눌러주세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1일 산타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슈팅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별별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총파업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CJ 대한통운 본부가 연말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찬성이 93.58%로 파업이 가결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물량이 급증하는 연말 연시에 택배 대란이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파업 예상 인원은요, CJ 대한통운 전체 택배 기사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동시 파업에 동참할 경우에는 많게는 하루에 40에서 50만 개 이상의 물량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 한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동방인데요. 오늘 동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슈가 나오면서 빠르게 수급이 몰렸고요. 그러면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만 매물벽에 부딪히면서 윗골이 달았고요. 오늘 종가는 4.5%가량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물류 총파업과 관련된 종목 좀 눈여겨봐도 될지 잠시 후 전문가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벨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8만 전자를 터치하면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시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넉 달 만에 8만 원을 터치한 것이라고 하네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최근 상승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의 사이클이 당초 예상보다 짧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파운드리 투자와 함께 사업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8만 전자 탈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 9거래일 연속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79,900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으로 인해서 떠나간 개인 투자자분들 다시금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별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오늘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면서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기한이 2019년에 만료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현재 법적인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개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안건을 산정해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 과연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세 가지 별별 이슈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한 이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CJ 대한통운 촉파업에 돌입한다라는 기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택배를 애용하시는 이 시기에 이렇게 또 파업이 결정이 돼서 네. 관련 종목들 좀 오늘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이제부터 이제 약간 이 물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물류 대란이라는 단어 자체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올해 이제 하반기, 상반기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배송이라든지 로켓 배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물류 대란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물류 대란이 이제 쉽게 와닿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이제 파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제 CJ 대한통운만 파업을 할 것이냐, 이러한 이제 생각도 들게 된다는 말이죠. 연이어서 이제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또 파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 물류 대란이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이제 큰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는 이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증시 차트를 보면요, 사실 이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작년도 7월 달부터 이제 흐름을 보시면 쭉 이렇게 우리 종합지수 차트가 쭉 빠졌던 게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GH 신소재라든지 뭐 알서포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와 줬는데 이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했던 11월 지수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또 올라가 있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미크론도 있었고 각종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확진자도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증시는 지금까지 이 추세선을 따라서 하락 같은 추세를 계속 타서 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 차트가 지금 뭐 3,000포인트 계속해서 도전해주면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된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펀더멘탈 괜찮은 종목들을 조금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물류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올라왔던 종목들만 이제 몇 가지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뉴스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하면서 10,000원 라운드 피겨 돌파하는 흐름까지 한번 나와줬었고요. 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관련주로서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줬지만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물류 대란까지 겹친다? 그러면 이제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 탄력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수혜주, 물류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연말 쇼핑 성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물류를 다루는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내년에 설날도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물류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항공운임과 해운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상하이 종합 이제 컨테이너 종합 지수인데 운임 지수인데 보시면 작년 1월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하면서 지금 현 구간이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 구간에서 HLM이 1000%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대한민국에서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하이 종합 이제 해운운임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실적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또 여전히 이제 해운운임 지수가 최고점이라는 거죠. 지금 증시에서 지금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H&M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뭐 이 61선 위에 원저리 왔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고 뭐 태용로직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증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우상향해주면서 조금씩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이 물류 관련된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의 보복성 대응이긴 하지만 이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마그네슘부터 시작해서 뭐 철강까지 심지어 뭐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고 이 중고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이제 곽강을 받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뭘 갖다 팔아도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물류와 관련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CJ 대한통운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뭐 테마성이라든지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물류 관련도 실적이 정말로 좋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물류 관련된 종목 지속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관련주 뭐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단기간의 움직임이 아니라 실적을 받쳐주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석 같은 관련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넉 달 만에 8만 전자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가가 횡보한다 그래서 횡성전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 다시금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들 들어오진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손절을 하셨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손절을 했었던 구간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바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이제 이런 횡보라든지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제대로 이제 추세 전환을 해서 좀 우상향 국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가져갔었던 이 주가 추세를 완전히 이제 벗어난 상태에서 우상향 국면을 그렸고 외국인도 지금 11월 1일부터 12월 지금까지 이제 5조 원 정도 국내 시장을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우하향하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 차트랑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제가 아까 추세선을 그려드리긴 했지만 지금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추세를 이제 돌파한 다음에 지금 안정권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근본이 삼성전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의 투심이 약화된 상황에서 다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를 더 이상 이제 안 쳐다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들이라든지 낙수 효과를 조금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빠지는 동안에 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본질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 보내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조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주 화요일 날에 있었던 증시를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증시 상황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뉴스로만 움직이는 종목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화요일 날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 화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6%가량 올라오면서 우리 장 개장하기 전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지난 화요일 날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장중에 가장 먼저 출발한 종목들이 뭐 로보스타라든지 아니면 로보티즈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아리러니하게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일 것을 예상한 어느 이제 투자자 뭐 집단이라든지 뭐 세력들이 먼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띄웠구나 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M&A를 하고 향후 미래의 사업으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가 움직이고 삼성전자라는 대장이 움직이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줬다는 거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화요일 날에 좀 빠지고 나서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강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와주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단순히 뭐 뉴스로만 움직인 뭐 코로나 테마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종목들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적으로 같이 끌고 갈 수 있고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몇 가지만 조금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은 뭐 YIK라는 종목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부각이 나왔었기도 했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 직접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조금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상당 부분 단기간에 뭐 한 10%대 이상의 좀 파동이 나왔고 KC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좀 박스권을 조금 횡보하고 있긴 했어도 오늘 장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또는 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외국의 글로벌 대기업이랑 협력 관계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니까 삼성전자 수혜로 KC가 좀 여러분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한 종목 더 보자고 한다면은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도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굉장히 또 흥하지 않겠습니까?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10% 이상 올라오면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 주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너도 나도 지금 집중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을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면 답답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만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혜주들이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연결이 돼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제약바이오 놓치셔가지고 안타까워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재미있는 수익을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 방금 뭐 말씀드렸던 YIK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눈여겨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의 캔들이 너무나도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들 또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에서 소문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질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래 기다리시던 만큼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배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인데요. 중고차 시장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K카, 네,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시장이 좀 탄탄한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이제 신차를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 신차급 중고차 같은 경우에 정말 웃돈을 주고 살 정도로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게 이제 원인이 뭔지 조금 파악을 해보면은 역시나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전력난을 겪고 있는 건 너도 나도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지금 무역 보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공장을 조금 가동을 어느 정도 제재하는 건 좋지만 그게 이제 뭐 경기 민감주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의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또 펼치는 나라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자동차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긴데 가격마저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고차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는 이러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플레이션 현상이 단순히 조금 작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K카라는 종목도 제가 한번 이 구간에서 이제 TV 방송 나와가지고 중고차의 시장 전망이 굉장히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간에 또 주가가 한 20% 정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제가 조금 더 깨닫는 건 뭐냐면 지금 K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좀 유망하거나 아니면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아니면 2022년도에도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옛날 같았으면은 더 많은 차를 팔기 위해서 경쟁을 했겠지만 지금은 딜러라든지 차를 파는 완성차 업체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갑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가지고 뭐 앞으로의 시장 규모라든지 시장 전망이 좋은 기업을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좋은 주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TV 방송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는 거는 물론 이제 실적 대비해서 뭐 저평가가 부각돼가지고 올라간 걸 수도 있겠지만 시장 규모가 부각되고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주도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70%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저는 내년에 주도할 업종의 최대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정말 인포뱅크가 70% 정도 단기간에 올라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가 파동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TV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폐배터리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제가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제가 시장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 결과 여러분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2022년도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을 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장주를 제가 또 한 종목 골라놨고요. 역시나 이제 2022년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뭐 어떤 종목들 다 놓치셨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여유롭게 시간 많이 준비해서 이 종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규모와 업종이 큰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참 궁금합니다. 나도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보이실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을 꾹 하고 눌러주시면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별별 이슈 한 번 더 정리해 드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 사업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는 내년 폴더블폰 출하 목표가 1,300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추정치 대비 약 2배가량이 상승한 수치인데요. 인터플렉스 장중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22% 강세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6,2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인데요. 스마트 부품주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독주하고 있는 폴더블 시장에서 지금 중국 제조사들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좀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다시 한번 선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좌우와 그리고 위아래 동시에 펼칠 수 있는 폴더블 폰과 롤러블 폰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관련 기술을 세계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엔 내장 힌지를 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죠. 관련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1% 강세 흐름 포착이 됐네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BYC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경영 참여 선언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트러스톤은 보유 중인 BYC 지분 8%의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겠다라고 공시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뿜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BYC는 작년 말 기준 연결 자산 총액이 굉장히 컸었는데 6,7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약 200억 원대의 영업을 내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2,600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오후장 장대양봉이 시원하게 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54만 3천 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에 5,457억 원가량을 투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산에는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연내 최대 1,000만 회분을 선구매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영향에 약세 흐름 보였죠. 오늘 오전장에도 그 영향을 받는 듯하다가 이 같은 소식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1.4%가량 상승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기상사입니다. 정말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죠. 거래재개 이틀째인 오늘 오전에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기상사는 지난해 8월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분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실을 공시를 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거래 정지된 작년 8월 18일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어제 거래가 재개됐고요.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2시 공할 상한가가 풀린 뒤에 마이너스 5%까지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15,1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 추려봤는데 이 중에 몇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부품주가 좋았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그 폴더블 폰에 필요한 힌지를 공급하는 또 네. 업체이잖아요. 그죠. 이제 삼성전자 쪽, 삼성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또 파인테크닉스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폴더블 폰 관련돼 가지고 개인 투자 여러분들에 좀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휘청이는 이유가 지금 기저 효과 때문에 나온 기업들의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휘청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제 실적이 나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이 한 8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뭐 내년에는 이제 1,600만 대 정도 팔릴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폴더블 시장과 관련된 이제 시장 규모가 조금 더 이제 커질 이런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1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다가 대부분의 예탁금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인 투자의 60% 정도가 삼성전자를 좀 들고 있다는 정도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이제 지분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물려있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코로나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나는 매매할 종목이 없어. 삼성전자만 보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물려있던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그대로 두시되, 삼성전자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셨을 텐데,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주가
주가 상승 흐름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제가 분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 해줬어요.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바로 이제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 나왔을 때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쪽 종목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있고 투자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추세를 전환되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건드렸던 사업 중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접 수혜주들을 많이 매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 직접적으로 엮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흐름이 좋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파인테크니스뿐만 아니라 뭐 아까 보여드렸던 KC도 그랬었고요. 뭐 SFA 반도체도 최근에 흐름이 좋은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DDR5 이슈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주들이라든지 뭐 변동성 심한 뭐 종목들, 뭐 쌍용차 인수권과 관련된 뭐 에드슨 EV 이런 변동성 심한 종목들 말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어느 정도 매집을 해놓으시면 연말 좀 가까웠을 때 아니면 내년 초반까지는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좀 투자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해 주시면서 파인테크닉스 역시나 앞으로의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정부의 이야기로 인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주들이나 이 메타버스가 올라가게 되면서 코스닥이 먼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제 IT 업종들이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코스피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지수라는 거는 따로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엔 키 맞추기를 해가지고 같이 올라간 이제 이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닥이 약세였다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고 가장 많이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또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1,000만 명분을 먼저 구입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나와줬죠. 뭐 치료제 백신 개발에다가 5천억 정도 지금 뭐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IT 업종들을 필두로 코스피가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상승 릴레이가 나오는 강세장이 다시 열릴 것이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와 주면 우리 시장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투자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키 맞추기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이슈 함께 정리해드리면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수익률 탑 10을 보고 왔습니다. 급등스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급등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 탑 5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황금 종목 5위의 이름을 올린 종목은 최근에 정말 핫한 종목이죠. 바로 잉포뱅크입니다. 이번 달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오늘 23,50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77%가 넘는 상승률을
종목을 저희에게 안겨줬네요. 다음은요, 알로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저희에게 44%의 수익률을 안겨줬었는데 이달 들어서 또다시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79%의 상승률 안겨줬고요. 100%가 넘어간 종목 3위 캠트로스, 2차 전지 화재를 막는 해결사로 부각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2위 신원종합개발 131%의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1위는요, NHN벅스이네요. 싸이월드 효과에 3거래 연속 강세 보이면서 168%의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탑5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종목 한 종목씩 또 다른 종목들 중간 점검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트루윈인데요. 8월 18일 황금배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3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네. 다시금 10,000원 도달이 가능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다시 10,000원까지는 올릴 것 같습니다.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시장 규모가 단순히 크다라는 이유로 뭐 테마주를 찍으면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이제 단타 매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이 산업을 제대로 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자율주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센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이제 개입을 하지 않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운전이 되기 때문에 이 센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아이라고 인텔의 자회사가 이 센서 부분에서는 세계 1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센서와 관련돼 가지고 독보적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트루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센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모빌아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빌아이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겁니다. 트루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아이와 직접적으로 이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빌아이가 상장하게 됐을 때 또는 이제 자율주행이 발전해 나갔을 때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센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센서 관련돼서는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갖고 한 30%대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전 박스권이라든지 뭐 저항 구간 상단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10,000원 라운드 피가 넘어갈 때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0원에 다시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가격 전략 위아래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황금벨 종목 NHN벅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168%의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싸이월드 이슈로 인해서 이런 강한 슈팅이 단기간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매달 이슈가 있잖아요.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가 뭐가 있죠?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일정으로 있고요. 아니면 또 CES 2022, 뭐 전 세계 이제 가전 관련돼 가지고는 뭐 IT 관련돼서는 최고의 축제가 지금 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정 매매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이러한 이제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NHN벅스를 추천했을 당시에 시장 주도 이제 테마라든지 일정이 메타버스였고요. 그 안에서 이제 NHN벅스가 약간 대장격으로 움직이면서 12월 달에 이제 싸이월드가 공개됐을 때까지 뭐 강한 파동이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뭐 거래량 들어온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또 지지라인 때 뭐 지켜주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좀 추천을 드려가지고 쭉 급등해가지고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와줬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다음 달의 주도 이슈 그리고 그 다음 달의 주도 이슈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캐치를 하시면 이러한 파동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싸이월드가 공개될 시점에 맞춰갖고 이 종목 들어가면 많이 먹어야 5%입니다. 왜냐? 일정 소멸, 재료 소멸 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전과 같이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이 파동이 못 나오는 거는 일정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라든지 일정이 기대되고 내일 크리스마스가 기대되는 거는 다가올 일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충분히 다음 달에도 나오니까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에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이 상승한다라면서 다음 달에 진행이 될 빅 이슈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신원 종합개발인데요. 9월 24일 황금별 공약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131%의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점검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대선주를 아직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나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박이문 전 사무총장이 뭐 대선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종목도 크게 올라왔었고요. 마찬가지로 뭐 여러 대선 주자들이 지금 현 대통령이라든지 뭐 전 대통령 뭐 항상 이제 선거가 이제 뜨거울 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자금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모 정치인 관련주라든지 정책주라든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크게 파동이 나오는데 최근 같은 흐름 보면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약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이 지금 불과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는 뭐 정책이 좀 더 부각이 되고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매매할 타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매를 해야 되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맥점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최고점에서 털고 나오셔야지 지금 구간에서 정치 테마주 만약에 물려있다라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주를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좀 규모가 작다라든지 별로 임팩트가 크지 않은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슬슬 종목 교체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런 저점에서 맥점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지만 이런 큰 파동이 나온다라고 좀 투자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 관련주 좀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산업군이 큰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인포뱅크인데요. 이달 1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77%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박수를 칠 시간입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달성을 했어요. 네. 네, 연이 이렇게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달 터지는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트적인 부분만 조금만 캐치를 해도 그러니까 뭐 NHN벅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12월 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12월이 오기 전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즉 뭐냐면 매달 이벤트성 종목들이 즐비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정치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미래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자율주행만큼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산업이 없다. 왜냐? AI, 로봇, 그다음에 전기차, 뭐 자율주행 이런 거 다 합쳐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꽃이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AI 자율주행이 필요하죠. 전기차 자율주행의 베이스가 되죠.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됐을 때 자율주행이 그나마 가장 파급력이 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미래지향적인 산업, 자율주행의 꽃, 그중에서도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딱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야기도 굉장히 지금 시간이 짧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무료 방송 준비했으니까 그 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입장하셔서 이 자율주행 인포뱅크의 두세 배 갈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짧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7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아, 나는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로 입장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휴대전화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딱 4글자만 검색하셔도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전문가님의 독사진이 보이시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세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AS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산업이 이 전기차 충전소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네.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어서 그중에서도 또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전기차가 전국에 7만 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전기차가 17만 대 정도 있는데 충전소가 7만 대밖에 없다.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 불과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벌써 이제 2022년이죠. 이 전기차가 300만 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출퇴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주유하려고 몇 시간씩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 정부 정책으로도 충분히 어필이 돼야 될 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에 맞춰가지고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전 인프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항상 이제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 보라 말씀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한충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한충전을 또 인수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분 가치가 한 번 더 부각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1차 파동, 2차 파동까지 나와줬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종목은 빠졌다가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종목이 올라가야 되겠죠. 자, 활을 쏘기 위해서 활시 이렇게 쫙 잡아당기잖아요.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날아가는. 바로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활시 당기면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엄청 날아가겠죠.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50원. 1,85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정도 이 박스권 안에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인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1,85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순환매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그리고 충전소 시장도 다시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황금 수익으로 안내해드리는 길잡이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주식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남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남들이 보는 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종목을 발굴해야 재미가 나는 것이고 그 발굴한 종목이 크게 급등했을 때 그게 가장 조금 성과가 깊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너도 나도 지금 알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화이자와 관련된 종목들 그 종목은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강조를 드렸고요.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 TV 앞에 앉아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남들이 다 아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인포뱅크보다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고 지금까지 상처를 입었었던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이 대박 종목을 한 종목 공개했기 때문에 남들 다 아는 종목 뉴스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시간 동안 다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참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다들 보이실 거예요.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해 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 스크롤 내려주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산타 급등스타님의 선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거 알고 계시죠?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